제가 집주인분에게 거절을 당할 때 진짜 이런 일도 있었어요. 갑자기 집주인분이 월세를 2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, 중개사분도 원래 이야기했던 월세로 진행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집주인분이 막 욕을 하시면서 중개사가 내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새로 처음 본 사람 편을 들어, 나 여기서 거래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너무 노발대발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저는 너무 그때 시행착오도 적었고 초짜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부동산에서 운 적이 정말 많아요. 제가 저번 편에 이어서 집주인 동의받는 법, 전대 동의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했잖아요. 근데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저보다도 부동산 중개사분의 진짜 찐 경험담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. 왜 부동산 중개사분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을 때 누구에게는 집을 소개해주고 누구에게는 소개를 안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실제로 여쭤봤습니다. 제가 친하게 지내는 중개사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가능한 주택이 따로 있고 우리가 매물을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다. 예를 들면 이 A라는 집은 월세가 너무 잘 나가고 굳이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공실률이 너무 떨어지는 집이에요. 그런 집을 우리에게 굳이 줄 필요는 없겠죠. B라는 집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서 세입자를 받기가 곤란한 거예요. 왜냐면 그냥 일반 월세 매물은 정말 많아요. 근데 월세를 찾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후보지 중에 전입이 안 돼? 하면은 굳이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. 근데 반대로 단기 임대의 경우 전입 신고를 안 해도 어차피 보증금이 소액이니까 이런 경우에 중개사분이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. 집주인분에게 이분한테 집 관리 깨끗하게 맡기고 한번 월세 받는 거 어떠세요? 월세도 한 5만 원 정도 올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집주인과 우리와 부동산 중개사 분이 앉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.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주택들, 물론 너무 깔끔하고 인프라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은데 우리에게 왔다. 그럼 너무 럭키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낚싯대를 걸어둔다는 생각으로 도전합니다. 우리 눈에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100% 컨디션이 너무 좋은 집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한 10% 20%는 모자라지만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집까지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찾아보고 많은 곳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딘가에서는 당연히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저번 편에 보여드렸던 단기 임대 숙소는 이런 케이스였어요. 집주인분이 전입신고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왜냐면 그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세입자를 한번 받았다가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겼는데 몇천만 원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그냥 단기 임대로 집주인분이 돌리던 집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집을 제가 찾아내서 그러면 어차피 집주인분이 단기 임대 돌리셨던 집이니까 저한테 월세를 좀 더 내려서 저한테 주시고 대신 저는 전입신고 필요 없습니다. 근데 그 단기 임대로 숙소 운영할 수 있게 동의해 주세요 라고 세팅해서 운영한 집이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집주인과 제가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.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한두 달 공실이 있을 거 아예 없게 저랑 계약을 해서 월세를 받으면 좋잖아요. 요런 식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계약을 하시면 당연히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집 자체가 뭔가 전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대출이 많이 껴있어서 월세 세입자들이 좀 꺼려하는 집이거나 중개사 분들은 어떤 분에게 이런 집들을 소개해 줄까?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. 저의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제 집주인을 보러 갔는데 에어비앤비 숙소로 계약한다고 동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저는 터덜터덜 집에 갔죠. 그리고 저는 그 탓을 집주인 탓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계약한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안 해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저의 그 측근한테 이야기했더니 너 그 계약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봤어? 최선을 다해서 어필을 해봤어?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랬을 때 저는 그날의 옷차림이나 되게 편하게 갔고 내가 월세 주는 사람이니까 라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실패를 맛보고 나서 두 번째 자리에서 어떻게 갔냐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노트북을 들고 가
가서 그 집주인분이 만약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어필할 수 있는 PPT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. 이 PPT 자료를 만들어 갔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중개사 분도 제가 깨끗하고 민원 없이 잘 관리하면서 운영할 겁니다 라는 설득 있는 브리핑을 할 때 중개사 분도 도와주시는 거예요. 젊은 청년이 이런 거 해본다고 하는데 당연히 잘하겠지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같은 편이 되면서 집주인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집주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셨나요? 한번 댓글 써봐 주시면 제가 댓글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도 달아드릴게요. 저는 그 매 순간 저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으로 이 딜을 따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예 매번 거절만 당하던 계약 건들이 알게 되는 부사님들도 늘어나고 시행착오도 줄여지고 집주인분과의 대화에서도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신뢰감을 저에게 느끼시고 계약이 성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저의 좀 짤막한 부동산 중개사 분의 의견과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가능하다. 단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낚싯대를 걸고 씨앗을 뿌리듯이 부동산 중개사 분들에게 열어놔라. 예를 들어 홍대가 잘 된다 그러는데 홍대에서 꼭 할 거야. 홍대만 주구장창. 강남이 잘 된다고 하는데 강남에서 꼭 할 거야. 강남만 주구장창.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혀서 많은 동네로 넓혀보시길 바랍니다.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많은 낚싯대를 걸어두는 거니까.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제가 부산까지 가서 단기 임대로 100만 원 이상 한 채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 대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. 부산에서는 어떻게 단기 임대를 하고 수익 창출을 하시는지 궁금하시죠?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 참고해서 한번 수익을 세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